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전 규정은 강화되고 기술은 발전합니다. 전기나 수소차와 같은 예전엔 보지 못했던 종류가 지금은 공도에서 운행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사용하고 운전착오를 줄여주는 보조장치도 늘어나서 차량 곳곳에 설치되는가 하면 편의사항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놀랄 만큼 발전한 자동차의 세계. 그러나 한쪽에서 시장 전체 라인업 축소라는 씁쓸한 전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바로 엔진으로 구동되는 버스들입니다. 10m급 모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버스들은 차량 후측에 적절하게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엔진을 설치합니다. 차량에 엔진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연료가 충전되어야 시동을 걸어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충전해서 움직이는 모델도 예외가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름이라는 자원 덕에 물자나 승객을 수송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었고, 엔진이 장착된 차량과 함께한 세월은 당연히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요즘은 전기나 수소차가 운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진 못하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량들입니다. 자동차 기업들은 포지션에 따라 규격을 달리하여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 충분히 많은 모델들이 마련됐다면 선택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라인업 개체수가 줄어든다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단순 소비자의 선택폭 축소에서 끝나지 않으며 모델 공백에 따라 타사로 주문량이 쏠리는 현상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차를 주문했는데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니죠. 버스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엔진으로 구동되는 버스 라인업은 시간을 거듭하면서 점점 줄어왔습니다. 엔진으로 구동되는 버스 라인업 축소.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대에도 벌어졌지만 이미 1990년대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94년 쌍용 자동차는 고속형 버스 모델인 트랜스타를 출시하면서 9세대인 쌍용 에어로의 후속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시 기술 제휴 덕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진을 장착한 버스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지만 타사 동급 차량에 비하면 전국 판매량이 꽤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타가 단종된 건 1998년. 당해 쌍용 자동차가 대우그룹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대우의 대형 버스 모델과 포지션이 겹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1년 만에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쌍용 자동차가 나오게 되지만 대형 버스는 다시 생산될 일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형 버스 시장에서 쌍용 자동차가 자리를 비우면서 현대와 기아, 대우만 남는 3파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사인 기아로 계보가 이어지는 아시아자동차. 본래 아시아자동차는 기아그룹 소속사로서 현대자동차와 경쟁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시아자동차도 한창 상용차를 판매하면서 한 시장의 구성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버스나 간단한 셔틀버스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콤비는 1983년부터 생산한 작은 체급의 모델로 AM707이 단종된 이후 출시된 차량이었습니다. 역시 마을버스로 사용하기 적합한 코스모스는 1989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중역급 모델입니다. 전장 11m급 모델을 아시아자동차에서도 생산했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산한 건 AM937. 1991년까지만 생산된 AM927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며 시내버스에서 쓰이는 사양을 볼 수 있고 AM927이 생산됐을 때에는 직행 관광 사양도 따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AM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판매된 모델인 AM928도 뺄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출시되어 2004년까지 생산된 이 모델은 전장 12m가 채 되지 않았고 시외 직행 노선에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1994년 그랜버드가 출시하면서 웬만한 고속형 모델은 단종됐지만 AM928만큼은 2004년까지 병행 생산했습니다. 1997년 기아그룹이 공중분해되고 1999년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이후 시내버스급 모델을 시작으로 버스들이 하나씩 단종됩니다. 현대자동차도 모델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했던 상용차들은 자연스레 포지션 중첩으로 이어지고 대형 트럭을 포함해 대부분의 버스 모델은 현대자동차 그룹 체제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콤비가 단종된 이후 긴 세월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독점했다가 대우버스 레스타가 출시되고 나서야 경쟁이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나마 지금의 K진도 살펴보면 현재 천연가스 버스 모델은 스마트 110만 남았습니다. 무려 한국 화이바 시절부터 계승된 모델로 프리머스에서 시작해 화이버드를 거쳐 지금의 스마트 110이 된 것인데 스마트라는 이름은 에디슨 모터스 시절에 정립된 것입니다.
지금의 천연가스 버스 모델은 저상형인데 고상형 CNG 사양이 2023년 2월경 단종되면서 KGM의 유일한 엔진 구동 버스로 남아 있습니다. KG그룹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 이후 먼저 반조림 모델부터 단종시켰다가 C090 전기 버스를 출시하고 그 다음으로 C110, 이스타나손으로 출시하는 등 최대한 자체 개발을 거친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있으며 엔진으로 구동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역사의 한 획을 그어버린 곳 대우버스. 브랜드나 모델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우버스는 행보 때문에 각종 안 좋은 말을 들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완전 다른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우버스. 물론 한국화이바가 11m급 저상형 시내버스 제작에 뛰어든 이후엔 부분 3파전으로 양상이 변화하기도 했지만 엔진으로 구동되는 9m급이나 11m급 고상형, 12m급 고급 좌석버스만큼은 현대자동차그룹 대 대우버스 양상이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BM090 로얄 미디에서 출발해 BS090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중형급 고상 모델과 BS106, BS110, BC211, FX 시리즈와 BX212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구성하기도 했고 레스타를 출시하면서 카운티만 남았던 소형버스 시장에 큰 울림을 가하는가 하면 현대자동차그룹에선 당대 내놓지 않았던 9m급 고급 좌석버스 로얄스타도 시장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버스는 FX 시리즈가 출시됐을 시기 전후쯤부터 각종 잔고장 이슈가 발생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등을 돌리거나 눈에 띄는 질적 향상은 보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슈가 발생하면서 경쟁사의 점유율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찾는 고객들이 남아있었고 어쨌든 경쟁체제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2020년대 공장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에서 대우버스 모델을 도입할 방법이 막히고 사후 정비나 수리도 공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우버스가 국내 공장을 정리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고속시외버스나 전세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소속된 브랜드가 아니면 국산 디젤 코치형 버스를 도입할 수 없고 광역버스 또한 현대자동차가 아니면 국산 CNG나 전기 2층 버스 등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마을버스도 9m급 엔진 차량만큼은 광역버스와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마저 모델 단산 소식을 전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가합니다. 지난 2023년을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는 카운티와 유니버스를 제외한 고상형 버스를 모두 단종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정책 기조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으로 시내버스 신차 도입 시 고상버스 대신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고 저상버스 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적은 고상형 엔진 구동 모델의 단산을 결정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주로 쓰던 9m급 그린시티, 전장은 똑같지만 나머지 규격은 조금 더 작은 에어로타운, 시내버스에서 주로 쓰던 11m급 에어로시티, 그리고 그것의 고급형에 해당하는 유니시티까지 총 4개의 엔진 구동 모델이 없어졌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곤 일렉시티 시리즈와 같은 CNG가 아닌 모델로 대체되게 이르고 유니시티는 전장 12m급 유니버스로 구조가 재편됩니다. 유니시티와 에어로시티 고상형 단종은 일부 광역버스나 시외버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니버스보다는 전장 11m급 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노선도 엔진 구동 차량은 12m급 버스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2020년대에도 11m급 버스를 도입한 바는 있으나 KGM 전기버스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스카이웰 모델과 함께 짧은 거리 노선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 가지, 기아 그랜버드가 끝내 단산될 것인가? 지난해 루머로 떠돌던 단산설. 그런데 기아 노조 내부에 단산이 확실시된다는 메시지가 공유되고 영업사원도 생산이 지속될지에 대해 확답할 수 없는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아 측에서는 그랜버드 단산과 관련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현대자동차가 9m급과 11m급 고상형 모델을 단종했던 바가 있던 데다 신규로 주문한 물량의 취소도 일어나고 전세버스 업계에서 모델 단종 이야기가 파다하고 있다고 하는 등 크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단종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생산업계가 부품 수입을 문제로 CNG버스 생산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아직까지는 CNG버스를 많이 사용하는 시내버스 업계가 운행의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신광역시도 협의회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CNG 버스 단종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버스 운송사업 조합 관계자는 CNG 버스가 단종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는 전기나 수소차만 도입해야 하는데 친환경 차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인프라 확충을 시에 요구하고 조합 내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